미국 시애틀 지역의 에드먼드 칼리지는 우수한 교육 수준과 높은 대학 편입률을 자랑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 신청, 수업 및 학위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12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과 집중 영어 프로그램이 있는 에드먼드 칼리지는 여러분의 학위 취득을 도와드립니다. 에드먼드 칼리지의 입학 신청은 연중 내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웹사이트에서 2021년도 수업을 신청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페럴 프로퍼리 리얼스킹 대표 마이크 윤입니다. 자, 이제 아직도 집을 사는 20가지 단계에서 첫 번째 부동산 중개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중요하고 할 말도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벌어질 수 끔찍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세 가지는 첫 번째, 연락, 소통이 안 된다, 전화를 안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크님 제일 좋은 게 뭐야? 전화 잘 받아줘요. 필요하면, 그러니까 전화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받아줘. 웬만하면은. 근데 진짜 전화를 진짜 지겹게 안 받더라고요. 제가 가장 이제 손님들 전화 왔을 때 이제 상담 이제 때문에 전화 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하시는 분이랑 말씀을 하세요. 그분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듣는 답이 뭐냐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연락이 안 돼요. 이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사실 전화를 안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이상 관심도 없고 할 얘기도 없고 뭔가 잘못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거기서 궁색한 변명거리조차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문제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대개가 이제 팔 때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뭐,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팔 때는, 내가 살 때는 뭐냐면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서 이제 그만둘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인스펙션, 하나는 융자인데, 융자는 뭐 거의 다 되는 거니까, 인스펙션. 자, 인스펙션이라는 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딱 봤어. 너무 좋아. 난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인스펙션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근데 막 이런 게 있어요. 내가 1.2 밀리언짜리 집이야. 근데 크로울 스페이스에 쥐똥이 있어. 끔찍한 일이죠. 이게 지금 끔찍한 일이에요. 쥐똥이 있으니까 뭐 거기서 패스트도 될 수가 있고 뭐 병이 올릴 수도 있고 막 더럽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해달라 그랬어? 안 해준대. 그러면 안 해주니까 내고 해야 되는데 내고 안 되네. 어이씨, 나 안 살래. 가도 해야 되나? 자, 1.2 밀리언짜리 집이에요. 그리고 또 딜도 다른 건 다 마음에 들어. 딱 쥐 있는 거 하나뿐이야. 크로울 스페이스에서. 그럼 안 사야 되나? 그 방법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자, 크로울 스페이스 그 전체를 다 가고 인슐레이션까지 몽땅 간다 해도 되게 한 5,000불, 6,000불 정도밖에 안 돼. 10,000불을 안 넘어가요. 자, 내가 1.2 밀리언짜리 집인데 10,000불 때문에 내가 집을 안 산다?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그런 집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그것도 힘든 거고. 이럴 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판단을.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게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로울 스페이스의 쥐를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제일 흔한 거거든요. 이건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왜냐면은 크로울 스페이스는 집을 살 때 한번, 그때 인스펙션 아니면 그것도 안 해보고, 사실 안 해보는 사람도 많아. 또 새집 사는 사람들은. 근데 팔 때 한번 바이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길 들어가 볼 일이 없어. 내가 뭐 사람을 죽여가지고 거기다가 시체 갖다 묻어놓기 전까지는 크로울 스페이스를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크로울 스페이스, 거기 지하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될 때가 제일 많은 데가 거기에요. 크로울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고 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다.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을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잘못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면은. 또 뭐냐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잘못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자, 내가 이제 최근에 손님이 하나 전화가 왔는데 이게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이 사람이요. 근데 대부분이 이런 건데, 자, 집을 딱 봤는데 별로 싹 마음에 안 들었대, 이게요. 마음에 안 들어서 좀 그랬는데 또 초이스가 별로 많이 없고 하니까 그걸 오퍼를 넣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동산 중개인이 그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한 10%를 더 넣으라 그랬다는 거야. 워낙 집 부동산이 핫하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 동네는 핫한 동네가 아니야, 그 동네는요. 그래서 그건 또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리스팅 프라이스 정도만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됐어. 왜냐면은 그 리스팅 프라이스 자체가 약 한 5, 6%는 비싼 거야, 이미요. 한 5% 정도? 예, 비싼 거야, 이미. 근데 그거를 넣었더니 당연히 되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오퍼를 아예 안 넣었으니까. 왜냐면 그게 너무 비쌌으니까. 그리고 퀄리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인의 한 소리가 뭐냐면은,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러니까 감정 결과가 작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때 내고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고, 이제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자, 내가 딱 들으면, 이게 시세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감정이 제대로 해가지고 감정이 제대로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 내고를 하고 계약서도 적혀 있으니까 되겠지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내 집값이, 자, 50만 불로 합시다. 제가 항상 50만 불 좋아하는 게, 뭐, 그 정도면은, 사실 50만 불짜리 집이 흔치가 않아요. 되게 이제 뭐, 좀 싼 동네는 40만 불짜리 있으면 되게 한 7, 80만 불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일단 50만 불 숫자가 줬잖아. 자, 50만 불 합시다. 50만 불짜리 집인데, 내가 이거를 60만 불에 나왔어, 리스팅이. 내가 60만 불에 넣었어. 그러면은 그게 60만 불의 어프로이저가 안 나와요. 너무 많이 차이가 지니까. 근데 내가 50만 불짜리 집이 55만 불에 나왔어. 그 55만 불에 넣었어. 그럼 어프로이저가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나온다에 내 왼손 손모가지를 건다, 진짜. 왜냐하면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잘 팔리기 때문에, 더군다나 만약에 그게 2층짜리 집인데 다른 집이 2층짜리 집이 되게 48만에서 51만 정도인데 이게 단층짜리 집이야. 근데 55만 불에 나왔어. 그럼 55만 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고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2020년 초, 2021년 초 이 시장엔 더군다나. 그리고 천만에 만만에 하나 해가지고 이게 53만 불에 나왔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셀러가 Hey, get another one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프로이저 한 번 나왔는데 또 안 나올 거야? 아니에요. 어프로이저를 또 하잖아요. 그럼 55만 불에 나와요. 자, 제가 해보니까 거의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 때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금 50만 불 옆에는 팔리고 있지만 이거는 55만 불 분명히 돼. 그럼 나 그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집이. 너무 진짜 이 집 안 사면 난 죽을 것 같아. 그럼 55만 내가 넣어도 돼. 그리고 난 무조건 이 어프로이저가 나와야 되고, 안 나왔어. 야, 어프로이저 할 사람 없어. 막 찾아가지고 나 이거 55만원에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 그럼 55만원에 나와. 그렇게 사면 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는 이 집이 50만 불짜리 생각을 하고 52만 불도 비싼 건데 내가 55만 불에 사야 돼? 이럴 경우에는 아까 조금 전에 케이스처럼 똑같이 55만 불의 감정이 나와요. 하지만 난 그게 싫은 거야. 그럼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어요. 왜 없냐면은, 자, 일단은 어프로이저는 한번 나오면은, 자, 여러 가지 55만 불짜리 오퍼를 넣어서 뭐 어프로이저가 52만 불 나오고 53만 불 나오고 55만 불 나오고 했다면은 52, 3만 불은 셀러한테 52만 불로 한테 깎아주세요. CR도 안 먹혀요. 55만 불이 나와 있잖아. 55만 불이 나와 있네. 이거 쓰면 되지. 그리고 은행이 뭐 52만 불짜리 있으니까 이거 뭐 깎아줘야 돼요. 이딴 소리 하나? No way. 은행은 관심 전혀 없어요. 그냥 50만 불짜리 그거 서류 있네. 첨부해가지고 융자 내보내면 끝인 거예요. 전혀 내가 관여를 할 일이 없어, 거길 내가. 본인만 거기 관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부동산 업자만 그 사람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면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시는 거고. 근데 이미 여기서 뭐, 감정이 뭐 작게 나오면은 그거를 뭐 그때 가서 내고를 하죠. 내가 지금까지 딜을 하면서요. 감정 결과가 적게 나와서 딜을 해본 수가 없어. 그게 안 돼. 왜냐하면은 내가 오퍼를 넣을 때는 난 이 가격에 산다고 이미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작게 나오면 다시 나를 하고 그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정이 작게 나오기를 바라고 진행을 한다? 이게 정말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동산 중개인이 언지를 준 거예요.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면 그때 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지만 거기에 써 있는 게 그렇게 된다고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어떤 멍청한 놈이 그러더라고. 자, 법이 있는데 남들이 그걸 못 쓴다고 다 못 쓰게 하면 안 되죠. 야, 이 돌대가리야. 그 법인데 왜 안 쓰겠어? 안 되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법이 있다고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있다고 그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법이 있다고 쓸 수가 있다고?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자, 막말로 지금 자, 내가 만약에 수영 팬티만 입고 H마트에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앞에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법에도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음란 공여죄 이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수영 팬티만 입고 H마트 앞에서 걸어 다녀도 크게 막는 법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그럴까요, 제가? 미치지 않고는 절대로 안 그러지. 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부동산 중개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은 그러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게 돼서 첫째, 이 양반은 부동산 중개인이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안 받는데. 그리고 둘째는 인스펙션을 자기가 하고 나서 자기가 요구를 했대. 나 이거 해달라고. 근데 거기다 사인을 안 한 거야. 사인을 안 해. 그냥 얘기만 했대. 근데 이놈은, 죄송합니다. 말이 험하게 나오네. 이 양반은 그걸 그냥 무시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무시한 거야. 근데 그거를 사인을 안 하고 보내면 셀러가 해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완전 무시당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전에도 알았어. 근데 사인 하셨냐니까 안 한 거 같대. 그 사인 안 하시면 소용없는데. 그래 얘기했는데 그러더라고. 얘기한 게 뭔 상관이 있어. 이 바닥은 written and signed예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방향. 감정 결과를 가지고 내고를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러한 불행한 결과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문제가 자기 살던 데가 집이 팔려서 나와야 돼, 다음 달에. 그러니까 이게 그 집이 마음에도 안 들고 가격도 비싸고 이 상황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번 경우는 바이어였고요. 셀러의 경우가 어떻게 손해를 볼 수 있는지 그 재밌는 얘기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중개인을 잘못 선택하면은 어떠한 손해를 볼 수 있는지 셀러의 경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kbswa.com에서 오후 3시, 9시에 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애니타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KBS와 TV입니다. 자, 베러 프로퍼리 리얼 세이킹 대표 마이크 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